반갑습니다. 3월 24일 화요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쉬었습니다. 요새 그쵸? 와리가리 합니다. 저 트럼프 지구 지구 일장 지구 일장이 어, 참 이거 자 속된 험악한 말이 나올 뻔했는데 지구 일장께서 그래도 확실히 주식시장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국채고요, 국채. 주식시장은 이제 1기 트럼프는 주식시장을 봤는데 에, 지금 이제 2기째죠. 마지막 이제 임기인 트럼프는 채권 시장을 보고 있다. 미국 국채야말로 미국의 큰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부채의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내려야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고, 국채 가격이 오르면은 금리는 내린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내려 올라가야 트럼프한테는 좋은데, 국채 가격이 내린다. 즉, 그 국채 금리가 오른다. 이런 것들은 곧 미국의 부채가 늘어난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타코했죠. 타코라기보다는 그래, 그래도 이렇게 투자 시장을 신경 쓰는 대통령이니까 전략적 인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바로 그냥 어, 전술을 바꿔버리는 뭐 전략은 무조건 승리 전쟁이 승리 미국이 승리겠지만 전술을 바꿔버리는 한편으로는 좋습니다. 어, 아니 말 그대로 진짜 인내했어 전략적 인내했어 봐. 물론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됐겠지만 여러 가지 어, 미국도 노림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번 영상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지금 미 국회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인 클래터리 법안이라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 이게 이제 최종 의회를 통과해 이제 법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법이 계류 상태입니다. 이걸 끌어당기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표가 좀 부족해요. 이건 좀 음모론 쪽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미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주의자들 민주당에도 많거든요. 에, 그 이스라엘이 로비를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단체입니다. 미국은 로비를 대놓고 하기 때문에 돈 쓴 만큼 입법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걸 법으로 막는 게 아니라 이쪽에 돈 많이 썼으니까 너희 이거 이기려면 너희도 돈 더 많이 써.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력이 붙는 거거든요. 진짜 완전 민주주의자 자본주의죠. 자본이 이기는 돈 많은 놈이 이기는 거기서 유착관계 이런 건 이제 법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건 알바노고 국회에서는 로비가 합법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이다 투명하게 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쪽그 로비 자금이 돈 찍누 돈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프레트리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표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쪽 펀딩 자금을 후원받는 미국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수건을 염원을 해결해 줘야겠죠. 가장 큰 가시인 테러를 계속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이란이 계속 자금줄을 어, 테러 단체에 주니까 테러 단체가 무기를 사고 테러를 하는 거거든요. 돈이 없으면 테러 단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중동에서 뭘 하겠어요. 하다못해 양귀비를 재배해서 팔 거야. 돈 벌 수단이 없거든요. 돈을 누군가 주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석유를 팔아서, 가스를 팔아서, 이란이. 그래서 암모니아를 팔아서.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이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은 무조건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이란으로 클레메 이름 헷갈려. 네 글자인데 클레터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미국 국채를 이제 의무적으로 사서 보유를 하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1대1 패깅을 유지시키는 그런 현물인 국채를 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어, 국채의 그런 수요가 안정화된 수요가 이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어, 국채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러한 현상이 야기된 게 일단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특히 중국이 제일 큰데,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한때 이제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했을 때는 거의 강박적으로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샀습니다. 중국이. 그런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있어서 더 이상 어, 미국이 그 자산 동결을 해버리니까 그런 국채의 형태 이런 것들의 가치를 보존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러시아가 그 계좌가 동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현물금을 중국이 미친 듯이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이 5천 불인가요? 올라갔고, 현물을 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위안화를 금본위제로 만들려는 뭐 1대1로 사업도 있죠. 브릭스,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미국의 손길이 안 닿는 곳으로 해서 위안화 결제 시스템 만듭니다. 오늘 나왔던 이슈도 호르무즈 해협에 위안화로 결제를 하면은 통과를 시켜준다 이런 게 나왔죠. 이제 그런 게 중국이 금본위제로 하는 위안화 결제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런 패권이 양분이 된 거죠. 양분이 달러권에서 이제 위안화로 양분이 됐는데 그 배경에 있어서 중국이 국채를 무지하게 팔았고, 중국뿐만 아니죠. 뭐 러시아도 팔았고 레드팀은 다 팔았을 겁니다. 미국 국채를. 그리고 또 동맹국도 그래. 왜? 미국이 작은 정부 플러스 고립주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을 안 하겠다. 그래서 미국 이권을 위해서는 협박도 하고 뭐 받은 뭐 관세도 매기고 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미국 국채를 들고 있었던 그런 각국 정부들이나 투자 쪽이 미국 고립주의 하니까 미국 국채가 더 이상 매력이 없겠구나 하는 매도 랠리에 동참을 한 거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오르게 되고, 자연히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미국의 부채도 같이 늘어난다는 구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연준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새로운 연준 이사는 5월인가 6월인가 임명이 되죠.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급선무인 플래터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중간 선거 전에. 중간 선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가장 힘이 좋고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니,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떨어지기 전에 앞서 말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수건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그 단속이 돼 있지만 그래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유대주의 펀딩 자금의 후원을 받는 정치인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났다 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한테 트럼프가 그 앱스타인 뭐 비밀 뭐 사진이 있다, 음모론 있다 그런 건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지금 계속 계류돼 있거든요. 당연히 막으니까 통과가 안 되지. 그거 통과시키려고 어떻게? 중간 선거 전에. 어,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기적절하게 전쟁을 일으킨 것 같고, 또 길게 안 하려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길게 안 하려고 주식시장 딱 장 마칠 때, 장 열릴 때 이렇게 립 서비스나 뭐 하는 걸 보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란 뭐 혁수대 SNS에서 우리는 그런 적 없는디? 자, 누구 말 들을 거예요? 미국 대통령의 말을 들을 겁니까? 아니면은 응? 이란에 있는 그 오피셜인지도 모르겠어요. SNS에
띡 올려오는 그 혁수대 그런 SNS 담당자의 말을 들을 거예요. X에 오르는. 저는 미국 대통령의 말을 들을 겁니다. 그 사람이 구라에 친지언정 둘 중에 선택하라면 미국 대통령입니다. 오피셜 하잖아요. 플러스 그것만 단순히 믿는 건 아니죠. 유가의 흐름을 보면서. 돈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돈은 누구보다 빨라요.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10만 강의에서도 뭐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멤버십에서도 얘기 드리고 있고 어제는 영상을 안 켰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중요 자리에 있습니다. 나중에 지수 같이 한번 볼 건데 중요 자리는 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상방 보고 있다. 아직 뭐 뭔가 이제 버틸려는 모습이 오늘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좀 털었고 오늘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거기 좀 털린 애도 있을 거고 그 외국인들도 선물도 사고 콜이랑 푸드 좀 샀는데 아마 해치의 역할인 것 같아요. 선물을 좀 샀기 때문에 지 역할로 좀 사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공은 이란한테 넘어갔다 했는데 또는 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이슈도 있고 전쟁은 이제 안정이 될 것 같은데 항상 그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때 많이 겪어봤잖아요. 협상이 되기 전에 항상 우리는 북한 때문에 엄청 많이 저는 이제 그 생리에 대해 알아요. 협상 전에 미사일 쏘고 뭔가 강경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 우리 북한 때 많이 겪어봤잖아. 그걸 지금 이란이나 트럼프가 한다 보면 됩니다. 이제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더 좋은 점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더 좋은 점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래도 마냥 주식 시장이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도 립 서비스는 하잖아. 우리나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전략적 인내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딱 당일날 말이 바뀌는 그런 게 많았고 트럼프는 이제 완급 조절을 하는 거지. 어떻게 아니었으면 나스닥은 벌써 그냥 포수가 났어요. 복포수. 제가 그 나스닥도 보면서 이거 자꾸 빠져야 될 자리 안 빠지고 있다. 이러면 하방 경직이 생긴다. 하방 경직이라면은 내려가는 힘이 브레이크를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자꾸 브레이크가 한두 번 해야지 계속 걸린다 싶으면은 방향을 위로 틀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락박스의 상단부까지 일단 가요. 거기서 이제 시장의 국면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상방 배팅한 애들이 이제 숏친 애들 잡아 먹으려고 이제 추세를 끌어 올리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안착하냐, 안착하지 못하냐의 싸움이 있는 거고. 음, 까지 얘기했냐. 음, 뭐 이 정도까지 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가볼게요. 자, 계속 뭐 재료 한번 봅시다. 어제는 이제 제가 영상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몰랐겠지만 우리 제 블로그 들어오시면은 정리해 놨거든요. 저도 매매했어요. 삼육물산, 빛과전자 이렇게 있었고 지수가 안 좋으면 삼육물산이었고 지수가 좋은 빛과전자 그래서 빛과전자 전 했었습니다. 삼육물산도 가긴 가더라고요. 왜? 장중에 지수가 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재료에 특성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AI 관련 테크 관련 애들이 움직였고 QSI AI 반도체의 가장 큰 약점인 발열과 전력 소모, 병목 현상을 해결할 공구 열쇠가 빛을 이용한 반도체. 엔비디아 가리킨 방향인 어, 만큼 단기 테마가 아닌 6G와 결합된 하반기 최대 주도 섹터로 자리 잡았다. 오호, 좀 더 길게 끌고 가겠다라는 거죠. AI 묻었기 때문에. 하지만 수요일 전략 17개 종목이 무더기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는 옥석 가리기를 통한
가리기를 위해서 거친 흔들기가 예상된다. 하지 말란 얘기죠. 마침 갭상승을 추격하기보다는 실제 광센서, 레이저 다이오드 원천 기술을 보유한 반도체 소자기업 QSI죠. 양중 투매로 눌림목을 줄 때 길목을 지키는 전략이 안전하다. 음, 음, 그렇네요. 모르겠다. 높다, 높다. 늦었다, 이미 늦었다, 늦었다. 자, 다음 대성 하이텍. 광반도체와 궤를 같이 하는 열관리 테마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고도화될수록 전력 공급과 냉각 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광반도체 테마가 너무 뜨거워 진입이 부담스럽다면 가장 훌륭한 대안입니다. 대성 하이텍처럼 실질적인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 개발한 개발을 완료한 실체 있는 장비주들의 1차 눌림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십시오. 별 내용 없죠. 자, AD 테크놀로지. 어제의 비이성적인 폭락은 우량주를 헐값에 살 수 있는 세일 기간이었습니다. 파운드리 및 주문형 반도체 설계 계약 등 확실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의 외인과 기관의 빈집 채우기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 지수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린 메인 엔진이다. 스윙 포지션으로 접근하기 가장 편안한 섹터이며 어제 낙폭을 아직 다 회복하지 못한 후공정 테스트 장비주들을 아침 시초가에 선침하는 전략이 좋다. 스윙해라는데요? 패스. 세 개 다 패스네요. 자, 일단 점수 보겠습니다. QSI GTC 2026 광반도체 지모 극저온 초고속 트랜지스터 대장 와이어블 광케이블 통신망 대장주. 야, 이 와이어블 진짜 오랫동안 행보했죠. 이 예전에 한 세 달 전에 관중이었는데 아니 저점은 안 깨고 갔으니까 어, 제대로 간 거다. 우리로 광반도체 인프라 수혜 광검출기 200기가 bps 국산화 독점 97점 파이버 프로 광통신 광센서 네트워크 오늘 광다 갔네 96 에이스테크 95 오디텍 93 HVM 92 대성하이텍 91. 요거는 AI 데이터 센터용 냉각 순행시 핵심 부품 QDC 개발 완료. 액침 냉각 애들은 쏙 들어간 것 같은데 그죠? KN솔. 쏙 들어갔네. 핵침을 안 하는 쪽으로 선회를 한 건가? 일단 대성 하이텍이 올랐습니다. 잠깐 이게 왜 지금 제가 이거를 보고 있냐면은 재료가 신선해. 대성 하이텍이 뭐 액침 냉각 하는 애 아니잖아요. 무슨 자동차 부품주거든요. 음. 조금 높은 자리인데 시총은 그래도 저렴하다. 저렴하고. 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
야, 그래도 이거 지금 한 20, 얼마냐? 20 한 3% 올랐잖아, 종가 기준. 그래도 위로 좀 더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13,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는데요. 13,000원 정도. 대성할택 재료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항상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죠? 이거 하는 회사 아닌데 사실은 이 회사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반응을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을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건 대놓고 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상할 때 조금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트 보건데 어, 높지만 그래도 좀 해볼만 하다. 그 정도고. 자, 그래서 오늘 그 관종 바로 보겠습니다. 자, 장이 또 흔들리기 때문에 스윙 종목들은 좀 자제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런 패턴 종목들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돌파용입니다. 돌파. 거래량이 위로 탕 붙었을 때 이제 따라 붙는 거였고, 오늘들은 이제 눌림이죠. 오늘 관종은 눌림 컨셉입니다. 일단 금양 그린파워. 상당히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로 효자죠. 뭐 했다 하면 다음날 쏘고 했다 하면 다음날 쏘고. 그런데 또 이게 기회를 줍니다. 정확히는 이제 이런 지점을 거기 보면은 요런 중요한 저항대죠. 상당히 중요한 저항. 14,000 지금 이 종가가 형성이 된 하종 형성이 아니라 저가가 만들어 놓은 이 지점이죠. 14,700에 800 사이. 요 라인이 여기 이제 고점이기도 하고 770원. 그게 정말 중요한 지지 저항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요런 자리죠. 14,600원인데 상장 초 만들었던 저가가 지금 어떻게 여기서 반등 나오고 되돌려주고 돌았다가 다시 뚫었다 내렸다가 뒤집었고 쏘았다가 내렸다가 저항받고 하다가 근처 갔다가 돌파 살짝 누르고 다시 쐈는데 다시 내려오기 요런 자리에서 보세요. 음봉이었는데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런 거 잘 말했죠. 뭐냐면은 이렇게 장중에 거래량을 만들면서 쏜 것들 장중입니다. 보세요. 아침 장마감은 거래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장중에 이런 무빙이 나왔다는 거는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하락 추세 당연히 추세는 넘겼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구조가 오늘 꿀팁 배워갑니다, 여러분들. 뭐요? 5분 보고 봐요. 이렇게 돼 있고 저항 상단 부딪혔네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렇게 했으면은 이 자리가 되는 거고, 그죠? 신기하죠? 신기하게 딱딱 떨어지지. 지대건 요런 자리에서 거리랑 붙여서 빵 붙였다. 그리고 살짝 눌린 다음에 다시 회복을 했고 요 작은 저항은 이제 넘긴 상태죠. 요런 자리에서 어떻게 일봉의 흐름이 일봉의 모습이 중요한데 음봉이었는데 밑꼬리 마감하는 형태다. 요런 것들은 내일 양봉이 나오고 도지 형태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 양봉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가 이탈하지 않으면은
양봉이 저가나 양봉 요 여기 양봉을 저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요게 하나의 양봉이 되는 거고, 요게 하나의 음봉이 되는 거고, 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입에서는 형태가 양봉 나오는 그 윗골이 달린 그런 캔들 하나 정도가 기대가 되는데, 뭐 근데 얘는 워낙 좀 성격이 급한 애라서 갭 뜨고 살짝 눌렀다. 아이고 너무 크게 눌렀다. 자, 갭 뜨고 전에 종가를 살짝 지지해 줬다가 이렇게 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금양 그린 파워 이 자리에서 돌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못 먹어도 고다. 왜? 원래라면은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 갔었어야 돼요. 왜냐면 계속 올리면서 계속 흔들었거든요. 누르고 흔들고 누르고 흔들고 누르고 흔들고 한 번 더 내렸어. 애초에 이거는 뚫을 자리 다 뚫었습니다. 다 뚫어 놓고 어떻게 보면은 상승 추세로 가는 흐름이었는데 기회를 준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린 파워. 다음엔 국전역품입니다. 요것도 역시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뭐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고를 뚫어 올린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N자 상승 추세로 바뀌는 거죠. 상승 추세로. 상승 이론이 그렇잖아요. 점을 넘겼기 여기서 넘겼나? 하여튼 넘기고 내린 거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해서 하반까지 내려오는 것보다는 음, 보이죠? 여기 지지 보이죠? 지지. 요 추세에서 이렇게 내려오기보다는 이 추세의 중심부에서 한번 돌렸잖아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요 음봉이 좀 과하게 밀린 경향이 있습니다. 꽉 찬 음봉이잖아요. 다음에 보란 듯이 어제 나왔던 그 시가, 개파락했던 시가를 종가상 붙여놨어요. 여기 이제 지수 형태랑도 비슷한데, 지수 얘기도 할까요? 이거 먼저 하고, 이런 형태가 뭐냐면은 어제 나왔던 음봉이 너희 털린 거다 얘기하는 그런 양봉의 무빙인 겁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왜냐면은 이게 바꿔 말하면은 이게 하나의 양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양봉의 시가를 깨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마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봉의 시가를. 네, 더 밑으로 마감을 한 거죠. 이런 다리 윗꼬리가 있고 저항 부딪히고 내렸는데 종가를 양봉 마감했다라는 거는 보면은 하락하는 힘과 상승하는 힘이 부딪혔는데 도저히 형태로 무승부다. 근데 살짝 양봉이 조금 더 우세한. 네. 그런 것들은 일봉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죠. 이게 만약에 이런 상승 추세의 모습이 아니었다면은 이런 형태가 이제 뭐 아님 도 그대로 중립이거든요. 중립인데 상승 추세 안에서 또 어떻게 이런 상승 추세의 절반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못해도 이런 저항대라든지 혹은 박스 상단 터치까지 노려볼 수 있는 보통은 터치하고 조정 나왔다가 다시 붙이면서 이렇게 쏘는 게 일반적인데 워낙 끼가 좋기 때문에 어떤 무빙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10% 정도는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런 저항대 기계적으로 이런 저항대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20% 되겠네. 되겠네. 뭐 여기도 저항이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한다면은 또 항상 이 저항이 있으면은 또 뒤에를 보면은 기가 막히게 이제 이런 자리
시죠? 저항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고개 돌리는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분량 크기가 지금 모르겠어요. 왜냐면 앞에 있던 움직임들이 다 10% 내외이기 때문에, 그죠? 27%짜리도 있긴 한데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해야지. 단기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막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잡았으면 모를까. 높은 자리 잡기 때문에 항상 전체 상승률 대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상승률 대비 절반을 먹으면 잘한 겁니다. 그게 베스트, 최고로 잘한 거예요. 베스트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단타를 하시던 간에 평균적으로 얘가 오르는 것들을 보면서 10% 오르네? 그럼 나 5% 먹으면 잘했다 라는 생각으로 들이대고 손해는 보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사이토젠입니다. 일단 차트를 크게 봐도 뭔가 죽였죠. 죽여놨죠. 그냥 쭈르륵 하락하다가 횡보 나오고 양봉을 돌린 상태입니다. 그다음 음봉 나오고 양인데 살짝 도지. 어떻게 보면 저항대를 부딪히고 내렸는데 뭐가 나오죠? 음봉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집선 위에 있고 양봉의 형태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올선은 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 양봉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시총이 작기 때문에 꼬리 이탈, 저가 이탈 손절이 5,000원이죠. 딱 라운드 비교 딱 좋네. 올선도 같이 겹쳐 있고 잘 안 깨지겠죠. 얘는 내려가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너무 저항을 이제 자로 맞춘 듯이 해놨기 때문에 이 기회를 안 주겠지. 여기까지 안 내려오겠지. 아마 내일 양봉이 올리는 확률이 더 높겠죠. 올라가면서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이게 일목균형표거든요. 일목균형표를 터치하는 그런 정도까지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 요런 윗꼬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넘긴 것보다는 그때 이제 이걸 봐야지. 평균 얼마 상승? 29%? 29%? 이 좋은데? 25%? 아, 근데 이거 40%니까. 그지. 내일 그냥 여기가 현실적인데? 잃어봤을 때는 6,200원 라인이 현실적인데? 갭 메꿨고. 보통 보세요. 이런 갭이 있으면 갭을 메고 일단 죽습니다. 얘는 또 오히려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힘이 좀 좋아요. 이제 꼬리로 말아버리거든요. 최대가 이제 뭐 25%, 20%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은 보안해서 10% 먹으면은 10%나 뭐 13% 먹으면은 베스트 플레이입니다. 항상 단타는 전체 비율의 절반을 먹는다. 그게 목표다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잘라서 수익을 실현한다. 먹으면 장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아쉽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돈이 작거나 혹은 여러분이 이제 단타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은 멤버십 와서 스윙으로 40%, 50% 이렇게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면 최근에 했던 10만 강의 목들 섹시한 거 많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음, LNF는 제가 볼 때 음봉이 안 나올 것 같고, 에드바이오는 음봉이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얘네들이 종배각이거든. 종배각인 애들. 힘이 좋은 겁니다. 오늘도 힘이 좋기 때문에 내일도 이 힘의 일정 부분 나와서 뭐 얘는 아마 몸통이 크기 때문에 정고를 넘고 죽든지, LNF 어제 나왔던 그런 혹은 이제 한 5% 내외의 4, 5% 내외의 그 종배각, 코리아 서키트 역시나 크게 안 보고 뭐 3, 4% 정도의 종배각인데, 그거 나오고 이제 떨어지는 음봉이
이 눌림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딴 게 없습니다. 자, 돌파란이 뭐냐면은 이 종목이 강할 것 같은데 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돌파거든요. 돌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가의 마감을 보면서 힘이 좋다 안 좋다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좋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눌리는 걸 잡는 겁니다. 장중에 눌리는 걸 잡는 것도 있지만 대적으로 이제 재료가 좋은 빛과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삼육물산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그 삼육물산이 될 수 있겠네요. 절대지선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시장이 딱 맞아. 주고 원, 투, 쓰리. 선생님 미쳤어. 이 정도까지 갈지 몰랐어.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서 좀 왜냐면 이게 그냥 반등도 없이 죽였기 때문에 한 방에 가는 건 참. 어, 참. 그렇지 내거 이렇게 쏴 올리고 중앙선 반등 나오고 그렇죠? 이 뒤에는 안 하고 절대시선 좋아요. 저는 이걸 토대로 무조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죠? 먹으면 장땡입니다. 여러분 돈이 모자란 거는 크게 사든지 아니면은 크게 먹든지. 근데 단타로는 절대 크게 못 먹어요. 배팅을 크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이제 이런 돌파 라인을 해서 같이 물량을 먹어주는 건데 이거는 진짜 이런 식으로 막 흔들거든요. 그 대신 그 양봉의 시가는 잘 안 깹니다. 진짜 더러운 애들은 한번 탁 깼다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올리는 이 1분봉 1분봉 캔들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 가죠. 누가 탁 밀어요. 그럼 캔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완전히 이렇게 꼬리만 앙상하게 남죠. 다시 회복하는 회복하면서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갈 것 같은데 갑자기 누가 또 사올립니다. 이게 양봉이 1분 봉상 이렇게 꽉 찬 양봉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봉의 흐름 그리고 앞에 보이는 끼. 제가 그래서 이걸 삼육물산의 끼가 이렇게 좋은 거를 깜빡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파는 거는 일단 맞아요. 맞는데 좀 더 버틸 걸. 요 정도에 팔아. 여기 이런 거 한번 터치하고 밀리는 거에 팔으면은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상한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에 나오는 끼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미친 탄력이 나오는 거다. 그전자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1분 만에 결정 나요. 매매가 1분 만에. 요것도 장시작하고 누군가가 살짝 들어 올렸다가 탁 밀었다가 살짝 깼다 또 회복했다가 또 탁 올라가는 이런 게 있거든요. 요 안에서 사고 팔고 끝. 매매 끝. 그리고 이제 아까 사이토젠 패턴도 봤지만 제가 이제 단타 매매 하나 팁을 드리면은 어떠한 종목이든지 요 처음 상승하는 양봉에 사지 마세요. 왜냐면은 양봉을 준다. 음봉을 주죠. 여기는 안 삽니다. 그 다음 양봉이 나왔을 때 요때의 시가총액이 작으면은 저가 이탈 손절, 시가총액이 크면은 시가 이탈 손절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 손절은 절대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우리 코스닥, 코스피, 국장, 카지노 입장료. 손절 안 되고 가면 제일 좋지. 입장료도 안 내고. 입장료도 안 내고 제일 좋지. 이게 어, 보면 나와요. 여기는 지금 잘 안 나오시면 뭐 이런 자료 될 수 있겠죠. 음봉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1,400밖에 안 되니까 저점 있다 손절 잡고 버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절대지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초록선이 위에 타고 있고 노란선이랑 주황선 저항에 하고 있으니까 요게 만약에 노란선 돌파가 나온다면은 일단 주황선이 저항될 가능성이 높겠다면서 계속 주시를 하면서 고점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물량이 투하되든지 터는 신호가 온다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시선 상당히 좋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셨죠? 안사, 음봉 나와, 양봉 나와. 양봉이어야 됩니다. 양 윗골이 아니에요. 양봉입니다. 그 양봉이 종가에 사는 겁니다. 떨어지면 손절. 가까워하지만 입장면. 위로 가면은 수익 실현. 절대지수 있는 사람은 저항 라인 보면서 넘는가, 넘는가. 넘었으면은 이 나와야 된다.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오히려 밑으로 미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몇 번 설명드렸는데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네? 양봉일 때 안상, 음봉일 때 안상. 여기서 돌리는 양봉일 때 요거 3. 그래서 이 호가창이 좀 빠르고 보통 상한가 다음 날은 보통 1분봉을 기준 잡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 아니고 그냥 부정 나오다가 쏘는 것들, 이런 것들은 3분봉이나 5분봉 기준으로 양봉 나올 때까지 버티면서 하는 게 좋다. 현대임스 같은 것들도 어제 이제 그런 건데, 그리고 이런 거 항상 시가 갭이 뜨면요, 요 갭을 넘기고 나서 그 다음에 양봉, 넘기는 양봉, 넘기든지 하여튼 양봉이 위에서 노려야 됩니다.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는 요 형태로 해야 됩니다. 지금 대체거래소 안 나와서 그런데 대시가 거래소에서는 원일 T, NI 이것도 동일해요. 양봉, 음봉, 양봉 종가의 진입. 야, 이 손절폭 큰데요.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크다 싶으면 비중을 줄여야 돼. 그죠? 6%나 손절해야 되는데 이게 쫄리잖아. 근데 원칙이 그래요. 근데 이런 건 아마 호가 속도가 빠르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1분봉 기준이 맞고요. 이것도 약간 여러분 이제 아침에 시가에 갭이 뜬다는 것 자체가 장중에 나오는 이 장대 양봉이랑 같은 파워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어떻게 보면 매매를 활용할 때 여기서는 안 해요. 여기서 안 합니다. 여기서 양 나오는 매수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한번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거든요. 씁니다 그냥. 근데 안 죽어. 그래서 어떻게? 요걸 넘기고 난 뒤에. 근데 이게 너무 높잖아요. 그럼 안 합니다. 막 20% 위에 있어.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10% 미만이야. 넘겼더니까 한 11%, 12% 라인 정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왜? 시가까지를 본다면은 아래로는 12% 마이너스가 있고 위로는 18%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해. 손익비 1.5대 1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고점을 정석적으로 넘기는 게 있다 하면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나오는 고점은 다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여기가 진가예요, 진. 이게 좀 이제 뭔가 오버슈팅이라죠. 누군가 돌파할 줄 알고 긁어 올렸는데 안 가서 내려가는 거. 그래서 원미 말하면 요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양, 양. 근데 또 좀 독하게 어떻게 돼요? 원래는 단봉 하나 딱 떠야 되는데 높은 자를 이러니까 그냥 거기서 사람들이 양봉 하나 나올 타이밍 안 주고 그냥 바로 긁어 올리잖아요. 조정 나오고 양봉 나오고. 그래서 단타매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다 뭡니까? 아예 그냥
그 변동성이 확 죽었다가 요런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관종들 최근에 좀 들였었고, 요런 것들은 차트 볼 줄 몰라도 시가 이탈 손절만 잘 잡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상한가 나오고 다음날 쏘는 거는, 요거는 장 초반에, 극 초반에 들이붙어서 아까 제가 재료 분석해 드렸죠. 재료 좋음에 따라서 들이붙어 가지고 만족하면서 팔아야 돼. 그거 아니고서야 그거 이제 막 장중에 물리고 잡는다. 그건 좀 까다롭습니다.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수급이라든지 차트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요 끼라든지. 아, 복잡하다 싶으면 끼만 보세요. 끼. 과거에 얘가 너무 먼 과거는 좀 그렇고 1, 2년인데, 아까 그 삼육물산처럼 처음에 세린 비인지가 대장이었습니다. 대장이 또 바뀌었죠. 삼룡으로. 그래서 얘기 드렸던 것 같고. 아, 지수 한번 봅시다. 자, 지수가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저는 더 갈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 보고 있어요. 역시나 아까 국전약품은 살짝 비슷한데 개파락이 나왔던 그 이 음봉의 시가의 종가를 위치시켰습니다. 이거는 공을 넘겼지만 그래도 상방을 보고 있는 무빙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상방을 보고 있는 무빙. 왜냐면은 여기서 양봉 하나만 딱 나와도, 갭만 살짝 떠도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나왔던 음봉은 그냥 개미 털기가 되는 겁니다. 마치 여기 없었다는 듯이 요거 양봉, 여기 종가 체크하고 여기 지지죠, 체크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가만 딱 봤을 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딱 공을 나스닥에 넘긴 건데, 넘겼지만 그래도 상방을 보고 있는 주차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모르겠고, 코스닥은 모르겠고 코스피는 뭐 그렇다. 그래서 코스피 여기 좀 줄 그어 놓은 데 있죠. 전 이 라인이 진짜 그 중요한 생명라인, 생명선. 60일선도 이렇게 빨간색 60일선이거든요. 이거 지켜주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전 제가 보고 있는 이 형태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상방을 계속 보고 있는 거고, 깨면 이제 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깨고 있죠. 깨고 있어. 환율도 지금 상단 안 내려왔네. 근데 이거는 뚫렸어요. 뚫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럼 뭘로 이제 얘를 방어를 하냐? 이 나라가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그럼 이런 형태겠죠. 올라가는데 탄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빵 내리는 교수형 형태가 돼요. 이런 캔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하는 이죠. 하는 수장 바뀌죠. 금리 인상 때릴 것 같습니다. 때리고 내리고, 그 미국이랑 금리 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또 이제 안으로 들어오죠. 그럼 된 거야. 그럼 상승상각 수렴이 깨지는 겁니다. 정확히는 요 지점까지 내려와야 돼요. 요걸 딱 깨야 이제 상승상각 수렴이 깨지는 건데, 그러면 좀 확실한 그런 정부의 기조가 있어야겠죠. 환율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한다. 아, 근데 좀 무섭긴 해요. 그런 말 나오면 주식시장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봐봐. 환율이 올라도 그래도 주식 코스피는 오르잖아. 그래서 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환율이 정고를 뚫으면은,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은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되거든요. 분석할 가치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얘는 오르는데 버텨.
버텨.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환율과 그 주식시장이 디커플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장은 수급 놀린 거죠. 개인들이 밀어 올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뭐 외인이 얼마 팔았니, 개인이 얼마 샀니 이런 거 자꾸 보잖아요. 자, 개인이 사서 원래는 개인이 돈이 제일 많습니다. 개인 기관은 돈 얼마 안 돼요. 진짜 돈 얼마 안 됩니다. 개인이 돈이 제일 많아요. 한국 국민들, 입장하는 사람들 돈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뭐가 안 됩니까? 단합이 안 돼, 단합이. 빠지면 쫄리니까 손절하고 혹은 그 레버리지 너무 높게 써가지고 청산 당하고 반대매매 당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분할 매수 안 하고. 근데 찐큰 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인들이 파는 걸 받아주고 있어요. 자, 받아서 그대로 산 다음에 조금 한 1, 2% 빠졌다고 손절하면은 그게 이제 외인 기간인 겁니다. 이해돼요? 외인 기간에 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외인 기간에 샀는데 빠지면 얘들 손절해요. 그럼 더 빠집니다. 근데 개인들은 뭘 합니까? 존버합니다. 사면 존버예요. 오르면 이제 팔지만 떨어지면 절대 안 팔아. 응? 뭐 삼성전자 얼마에 샀네, SKX 얼마에 샀네, 우리 높다고 막 난리 치잖아요. 차트 좀 배운 사람들. 뭐 미쳤냐고, 뭐하러 샀냐고. 안 팝니다. 안 팔아. 그리고 그 정도 이제 좀 큰 자금을 들고 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 연세도 있으시고 뭐 이룰 거 다 이뤄 놓고 회사에 직급도 있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판단을 믿어요. 안 흔들려. 안 팔아. 이게 중요합니다. 안 팔아. 또 외인 기관이 영원히 팔 수는 없습니다. 팔다 보면은 아예 물량이 없어요. 자, 그런데 외인이나 기관이나 특히 사모펀드 남의 돈을 수신을 해서 둘 굴린 애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거 팔았다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또 그리고 이런 또 운용을 하는 애들은 계속 회전을 시켜야 자기 수익이 나오고 회사가 이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거 샀으면 저거 사고 이거 샀으면 이거 팔았으면 요거 사고 주식의 순환매가 나오는 원리가 그런 겁니다. 고점에서 어떤 섹터를 팔았습니다. 그럼 싼 섹터에 돈 또 그 주식을 사 놓는 거고 또 LP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좀 일찍 영상을 찍는 김에 좀 이 얘기 드릴게요. LP가 뭐냐면요. 이 보면 호가창에 물량이 얼마 있다. 매수가 얼마씩 걸려 있고 매도가 얼마 걸려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LP라고 그 예, 유동성 공, 유동성 공급자 정부에서 이제 인가를 해준 그 몇몇 업체들이 이제 LP라는 걸 하는데 구조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사고 팔 때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게끔 웬만해서는 그 지정가 원래 현재 가격에서 큰 슬리피지 없이 물량을 팔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위해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시장의 이제 괴리를 막기 위해서. 그럼 얘네들 돈이 썩어납니까? 안 썩어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LP들이 매도나 매수에 깔아 있는 그 호가창의 물량들은 다 가짜 돈. 몰랐죠, 여러분? 가짜 돈, 가짜 돈. 그럼 얘네들은 뭘만 하면 되냐면은 뭐만 되냐면은 장이 맞췄을 때 정확히는 우리는 이제 주식 결제일이 플러스 2 결제 플러스 3까지죠. 그냥 반대면 3에 나가니까 3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만 주식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LP가 매 LP가 이제 매도랑 매수가 있잖아요. 매도 차에 막 물량 걸었어. 매수 차에 물량 막 걸었습니다. 주가 급등을 해요. 그래서 매도 차에 걸었던 주식들이 팔려. 사실 주식 없는 겁니다. 근데 팔리긴 팔렸어. 근데 그 주식을 이제 산다고 긁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주식을 줘야 돼. 줘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 어떻게 주식을 주겠습니까?
이건 이제 알고리즘 로직인데 이거는 살짝 이제 업계 비밀인데 아니 공개 안 하겠죠. 알고리즘 로직인데 어떻게든 주식을 사서 줘야 됩니다. 이 샀던 사람들. 샀던 사람이 당연히 팔았으면은 그건 이제 어떻게 상관이 없는데 샀던 사람이 안 팔고 버틴다. 특히 3일 이상 간다. 이런 뭐 해야 되냐면은 주식을 얘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LP들은 흔히만 공매도를 치게 되는 거잖아요. 주식이 없는데 매도를 걸어서 이게 체결됐으니까 이 사람들 줘야 되거든요. 꼭 매수를 해서 어떻게든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을 확보를 해야 돼요. 장부에 우리 비썸 사태 아시죠? 장부에 매수 매도의 합이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매수 빼기 매도하면 합이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걸 어떻게 하냐? D 플러스 3 결제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온 매매가 D 플러스 1, D 플러스 2에 얘네들이 알고리즘 써가지고 혹은 이제 D 플러스 0 당일 주도주 장대 한목 나온 날이죠. 요때 종가나 D 플러스 1, D 플러스 2 때 알고리즘 돌려가지고 장중에 주식을 사 모읍니다. D 플러스 1 급등 날 때 강제로 공매도 치게 된 거를 얘네들이 사 모으는 거예요. 그럼 알고리즘 그 로직상 얘네들이 손해를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여기서 질문. 손해를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죠. 안 봐야 된다면은 얘네들은 어떤 구조가 되냐면은 첫 번째. 다 말해주네. 장대 양봉이 떴잖아요. 장대 양봉이 떴으면은 종가에 그 오늘 급등 나왔던 물론 장중에 알고리즘 로직을 써서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게 프로그램 매매거든요. LP들이 LP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쓰려면은 프로그램 썼다라는 게 흔적이 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요.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록이 남거든요. 그 장중에 알고리즘 써서 매수 갑자기 이런 프로그램이 뭐 샀다가 손절됐다 이런 게 보이시죠? 그게 아니라 각각 다른 주체인 겁니다. 다른 주체. 어떤 애들은 수익 실현한 거고 마치 손절처럼 보이지만 다 각자 다른 주체예요. 그래서 매수한 애들은 뭐냐면은 장중에 내가 그 LP들이 빈 호가창에 주식도 없는데 호가 걸어놨잖아요. 그것들을 주식을 안 파는 사람도 있다면은 줘야 되기 때문에 장 마감이나 장 마감 전후쯤 해가지고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플러스 빡 찍히는 거예요. 몰랐죠? 찍혀가지고 합이 딱 맞잖아요. 그럼 매수가 탁 끝납니다.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장막 종가가 형성되면 그러면 동시호가에 막 그 모질한 물량은 또 사거든요. 동시호가에 갭이 딱 뜹니다. 갭이 떴다는 건 장중에 애들이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질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건 다음에 얘기하고 장중에 갭 뜨는 뭐 그런 원리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터서 무섭게 올랐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그 주식을 사던 사람이 이제 뭐 자정이나 이렇게 가지고 이제 계좌에 주식을 채워 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식 깎였다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임의로 사람들은 몰라요. 난 내 주식을 샀으니까 있겠지. 근데 이제 그걸 맞춰야 되는 게 LP들의 숙제인 겁니다. 이제 그게 다 알고리즘 로직으로 다 짜여져 있고 그래서 아까 D 플러스 1, D 플러스 2를 설명드렸지만 모질한 종목은 이제 이때 최종 D 플러스 3일까지거든요. 기한은 그렇습니다. 얘는 요때 안에 사야 돼. 그래서 보면은 D 플러스 1날 빠집니다. 또 장마가면 누가 또 사요. D 플러스 2 또 빠집니다. 장마갈 때 누가 또 사요. 이게 LP들이 모질한 주식을 사 모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럼 D 플러스 3일 했잖아요. 그럼 요때 만약에 이렇게 사도 더 모지라 위로 긁어칩니다. 왜냐면 이때는 줘야 돼 진짜. 주식을 줘야 돼 진짜. 아니 주식을 진짜 줘야 된다니까. 안 주면 무서운 그 금감원에 빠따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미수 쓴 사람들을 그 뭐 반대매매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물량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반대면에 나와서 이제 개파락이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는 사람들 알아. 아, 요 놈들 거래량 계산해 보니까 반대면 물량 받아도 주식이 없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그냥 사 올리는 겁니다. 주식 어떻게 아니 디플 사면 무조건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초반에 막 사 올려요. 그럼 주가가 미친 듯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상하게 디플을 사면 왜? 프로그램들이 강제로 모질았던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줘야 돼요. 진짜 주식 줘야 됩니다. 몰랐죠 여러분? 어? 줘야 돼. 근데 보통은 어, 당일날 당일날 이제 동시효과나 해가지고 맞추긴 맞춥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진 것들, 회전이 엄청나게 된 것들, 이거 잘 보시면은 항상 그 이렇게 가는 것들 N자로 가는 것들 많습니다. 오늘 LP 요감 얘기 드렸다. 요거를 이제 하는 LP들 추적하는 게 제가 쓰는 수급 매매입니다. 여러분 수급 매매를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반은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증권사 호가창의 특정한 매수 패턴을 확인해서 이거 매집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는 알 수가 없지. 알 수 있는 거는 확실한 거. 결제일 안에 LP들은 유동성 공급자들은 무조건 주식수를 맞춰놔야 된다. 그리고 알고리즘상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을 때 이럴 때는 주식을 줘야 될 주식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주식이 없다면은 진짜 위로 사 올려서라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구조다. 장대 하봉 뒤에 누르고 난 뒤에 반등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것도 있죠. 안 나오는 것들은 그날 주식을 다 준 겁니다. 음, 주식을 다 확보를 한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주식을 판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주식을 판 사람이 거의 없어. 응? 거의 없으면 알고리즘이 자기들 손해 안 봐야 되잖아요. 위로 쳐서 사야 돼. 위로 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위로 쳐서 사야 된다는 게. 자, 오전에 상한가 간 애들. 장땡 하자마자 상한가 간 애들. 우리로도 괜찮네. 힘들었고. 근데 물량이 잠긴다?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없고 LP들이 걸어놓은 걸 다 잡아먹어서 올리는 겁니다. LP들이 유동성 공급자들이 그냥 주식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냥 걸어만 둔 겁니다. 장땡하자 바로. 뭐 이런 것도 되겠네요. 조정없이 쭉 가는 거. 뭐 이런 거 파는 적이 살짝 있지만 그냥 얼마 안 되고 이렇게 간 것들이 이게 오전장에 막 거리랑 별로 터지지도 않았는데 짱 간 것들이 내일 또 세게 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LP들이 초반에 그냥 긁어 올려요. 손해보면 안 되니까. 어제 주식 뭐 그 LP들 물량만 샀던 애들이 세력이지. 응, 세력이지. 자, 또 보시면은 물량을 깔아놨는데 세력의 물량만 깔아놨다 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이거를 막으려고 한 게 그 단일 계좌 생각 상식적으로 단일 계좌가 이제 쫙 깔아두고 샀잖아요. 그럼 경고를 내립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이건 이제 LP를 노리고 산 거잖아요. 왜 LP는 이제 이 주식을 뭐 엄청나게 소수 계좌가 많이 샀는데 이거 주식 돌려줘야 돼. 줘야 돼. 그래서 소수 계좌 공시가 나오면 밑으로 쳐박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소수 계좌가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지정을 한 거잖아. 얘한테 주식을 줘야 되는데 올려주긴 싫다는 거야. 쳐박습니다.
돌려주기 싫으니까 최대한 싸게 사서 이제 돌려줘야지. 혹은 이 사람들이 팔게끔 해야지. 실제 LP가 유도한다라기보다는 이런 공시를 뜸으로 인해서 누군가 들어왔네. 사람들로 하여금 얘를 특히 세력들이 물량 부을 수 있게끔 저격을 시켜주는 겁니다. LP들이. 이게 이제 금감원에서 만든 구조지만 어떻게 보면 LP한테 좋은 거거든요. 유동성 공급자들. 그래서 10시 전에 혹은 상한가를 엄청 외봉을 빵 싸서 하루 종일 이제 상에 있는 애들이 다음날 이제 10%, 20%, 20%, 30%쭉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LP들이 긁어 올려야 돼. 자, 그럼 갭 왜 올릴까요? 갭은 이건 LP들이 사 올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어떻게 로직은 모르죠. 절대 모르죠. 알았다 하도 또 바꿔버릴 거기 때문에 갭을 띄운 주체가 LP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세력이 일부러 갭을 이럴 정도 띄워 올려서 그 LP의 알고리즘을 유도하는 걸 수도 있고. 왜냐면은 진짜 불났으니까. 왜? 어제 상가 가격에 혹은 여기 가격에 샀던 사람들 평단에 그게 세력 물량이 지연정 줘야 돼. 주식을 줘야 돼. 줘야 됩니다, 진짜. 줘야 돼요. 위로 손해를 봐서도 사서 그냥 줘야 돼. 그 대신 어떻게? 손해를 보다도 언젠가 주식은 떨어지죠. 언젠가 주식은 떨어집니다. 그럼 그 떨어지는 가격에 또 알고리즘 돌려가지고 적정 가격의 주식 수를 또 매입을 사 놓는 거죠. 근데 보통은 D 플러스 3 결제이기 때문에 이 구조가 깨지는 경우는 이제 LP들이 엄청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높게 사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숙제를 안고 있는 게 LP들이, 유동 공급자들이 그 숙제예요. 울며 겨자 먹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득이 더 많으니까 이런 걸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호가창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요 LP들이 가지고 노는 게 세력들이다. 그럼 왜 주식이 하락을 하는데 반등이 나오고 또 주식이 올라가는데 어떤 건 세게 하고 어떤 건 약하게 하고, 그런 것들은 다 LP의 알고리즘, 주식을 줘야 된다. 요거를 좀 떠올리시면서 주식 분석을 한다면은 주식의 난이도가 많이 내려갈 것이라 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 장도 화이팅!